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종목 상담을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세 가지 방법 있습니다. 02-2000-4989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2034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특정 포인트가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도 딱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자 상담 들어와 있네요. 자, 문자 상담 193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텔레칩스 21,645원, 비중은 11%이십니다. 자, 28,000원대의 추가 매수에서 이 가격입니다. 대응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곽유정 대표님, 텔레칩스, 저도 네. 근데 방송을 통해서 텔레칩스에 대한 얘기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딱 연초까지 주가 상승세 강하게 보여주다가 지금 약 1년 반 정도 조정이 좀 깊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시장에 관심을 좀 못 받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실제로 올해 예상 컨센서스 봤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좀 평이한 수준이긴 하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올해는 적자 전환이 지난해에 비해서 진행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주가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와서 한번 찾아보니까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이제 텔레칩스 같은 기업들이 차량용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기차나 이런 자율주행차 판매량이 이제 증가가 돼야지만 이쪽 시장 역시도 좀 더 강하게 성장세를 보여주게 될 텐데 최근에는 뭐 전기차 캐즘도 마찬가지고 좀 약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약간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또 앞서 나가고 있긴 한데 우리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해외 이런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차량용 반도체 또 로보틱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차량용 반도체 사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잠재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국내향보다 어디서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냐라고 찾아봤더니 실적 적인 부분들은 적자 전환이 되긴 했지만 지금 일본과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의 지금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글로벌 탑티어 거래처와 지속적인 또 협업을 해왔던 부분들이 결국 계속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해외 그런 거래처를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기반은 지금 잘 닦아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텔레칩스가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되려면 계속해서 이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그런 시장의 관심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는 이제 아다스 이 관련 이슈도 지난해 좀 들어왔다가 다시 좀 잠잠해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 다시 텔레칩스도 시장의 관심을 또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비중 11%시고 매수가가 2만 원이신데 저는 그냥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동일 이제 비중 10% 그 10%를 투자한다 했을 때 차라리 다른 그냥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제 종목이 반등을 준다. 제가 봤을 땐 지금 쌍바닥 흐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흐름들은 기술적으로 좀 관측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지 구간도 지금 명확하게 잡혀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지금 삼중바닥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은 어차피 지금 시장 역시도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시장 상승으로 인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2만 원 구간대가 올해 이제 정고점 구간대니까 매수가는 그래도 잘 맞춰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만 원 구간대까지 주가 일단은 올라오는지 좀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 제시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현금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평단가를 좀 더 낮춰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17,000원 정도까지는 평단가 낮춰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일단은 뭐 매수가 부근대까지 아무튼 2만 원 전후 구간대까지 회복세 중장기적으로 한번 홀딩 하시면서 흐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텔레칩스에 대해서 디테일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포스코 DS. 포스코 DX 매수가와 비중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26,800원에 20%. 26,800원에 20% 비중입니다. 자, 한번 차트 볼까요? 포스코 DX 보신지 일단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3, 4개월 정도요. 그러시면은 이제 한 4월, 5월쯤 그쯤에 이제 매수를 하셨을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포스코 DX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어떤 포인트가 있으세요? 매수가 근처에 오면 또 빠지고 왔다가 또 빠지고 이런 경우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좀 더 비중을 더 실어서 단가를 좀 낮추고 팔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란가 싶어가요.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보겠습니다. 사실 포스코 DX가 한번 모멘텀이 들어오면은 또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긴 한데 그 포인트가 요새는 좀 없기는 해요. 자, 한번 제가 권영우 대표 연결해서 포스코 DX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보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포스코 DX는 원래 사명이 포스코 ICT였거든요. 맞아요. 포스코 그룹사에서 유일하게 그 로봇 관련한 소프트웨어 쪽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이제 상업화를 시켜서 포스코 그 철강 공장이라든지 2차 전지 공장에 투입되는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이 로봇을 제조하고 그것을 이제 판매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장을 하고 나서 7만 원대까지도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좀 모멘텀이 로봇에 대한 어떤 실적이 쌓이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2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아마 시청자님께서 지금 26,800원에 들어가신 거는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났구나, 바닥을 다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저도 차트를 딱 봤을 때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지금 바닥을 좀 탈출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포스코 그룹사들이 철강 본업이 이제 철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강이랑 이제 2차 전지 쪽 사업이 지금 잘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철강 업황 자체는 어쨌거나 중국 경기를 좀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고 또 이제 미국향 수출에 대해서도 지금 철강 관세를 맞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어떤 지주사 쪽도 좀 조정이 나오고 그래서 그룹사의 주가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 하나는 뭐냐면 어쨌거나 포스코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로봇 관련주를 짚어보라면 이 포스코 DX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올해 노란봉투법이 시작이 돼서 이게 단기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란봉투법이 로봇의 그 상업화, 그러니까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오늘도 보면 이제 쿠팡에서 이제 본인들의 그 물류 공장에 26년도에 3조 가량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코닝 오토메이션도 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그 노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자율화, 또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도 한번 이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한 모멘텀으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 분명히 우리 시청자님의 그 매수가 26,800원까지는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이 이제 20%이시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늘리시기보다는 지금 이걸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대로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좀 이렇게 좀 하세요. 네. 쑥스러워가지고. 예. 자, 상담도 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인사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삼성 SDI 네. 21만 4,457원에 비중 38%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평단가를 낮춰서 네. 가야 할지 빨리 탈출하려고. 근데 평단가는 지금도 많이 낮추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또 가격이 저렴해져서 조금 아. 더 여기에 넣고 해야 될지 알고 싶어서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네. 혹시 물타기를 몇 번 좀 하신 가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맞아요. 네. 그러시죠? 일단 네. 비중도 38%라는 것도 아무래도 좀 그러면서 비중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현재 21만 3천 원대에서 현재가가 19만 9,500원.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지금 물타기 전략이 정말 맞을지, 삼성 SDI가 호재를 또 기다릴 수 있는지 제가 곽유정 대표와 함께 또 상담 이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지금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큰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무리해서 비중 확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매수가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저 좀 궁금하긴 해요. 매수가가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거죠? 예. 네네. 네, 최근에 매수하셨다라고 치시더라도 그렇게 가격대가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한 그래봐야 22만 원에서 23만 원대. 최근에 맞아요. 네, 그 정도 올라왔을 때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어서 지금 추가 매수 몇 번 하신 거예요? 2번이요. 2번이요. 그러니까 네. 추가 매수를 할 때 그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시기를 좀 너무 빨리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 8월 그 말쯤에 한 번 하시고 최근에 또 한 번 더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 했을 때는 이게 지금 단기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단계잖아요. 데드 크로스가 한번 나와주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하단 지지가 명확하게 나오는지 적어도 60일선 구간대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기술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종목 그냥 떨어진다고 추가 매수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단기 흐름을 좀 보면서 진행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원래도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려고 들어가신 건가요, 혹시? 아니 그냥 처음 시작하는 거라 그냥 삼성이면 제가 좀 괜찮다는 생각을 네. 해가지고 해본 거예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그렇죠? 네, 한 달 조금. 네, 충분히 좀 조급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삼성전자도 워낙 분위기가 좋고 또 같은 반도체 쪽 전자기기 쪽에 있어서는 삼성전기도 또 괜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좀 삼성그룹 라인에서 조금 저평가됐다고 생각하신 삼성 SDI를 그래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예,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슈가 원래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삼성 SDI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주가 낙폭이 꽤 강하게 나왔어요. 대부분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 보면은 지금 매출액이 어떻죠? 매출액이 전기차 캐즘 때문에 줄어들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는 적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전기차 배터리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매출액은 물론 작년보다는 못할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이제 적자였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세액공제 혜택 받는다고 해도 또 투입되는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영업이익 적자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기차 그 캐즘 전보다도 영업이익 증가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이유가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쪽 관련해서 북미 쪽에서 수주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도 계속 사이클 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나 이런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도 지금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그 ESS용 LFP 그 저장 장치를 또 잘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 LFP ESS 배터리를 내년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LFP ESS 배터리 관련해서는 삼성 SDI가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진출하려면 삼성 SDI도 트랙 레코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삼성 SDI가 그
LFP 쪽은 아닌데 삼원계 ESS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국가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에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향후에 이런 LFP ESS 배터리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위한 우리 어떻게 보면 국가 단위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 수주를 따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이제 ESS 시장은 지금 올해보다도 2030년대 경우에는 2배 정도 이상 성장 가능성이 지금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이런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기업들이 캐즘을 겪고는 있지만 ESS 쪽으로 지금 계속 성장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삼성 SDI가 바닥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도 이제 상승 이후에 다시 이제 눌림목으로 지금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다시 반등 준다 했을 때는 정고점 이제 돌파로 가느냐 요 흐름이 중요해서 그러면 이제 수익 전환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무리해서 그 매수 단가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본전 구간대까지 오잖아요. 그럼 적정 비중 제가 봤을 땐 한 15%에서 한 20% 정도 선에서 추가적으로 익절 구간까지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전권 왔을 때 바로 팔거나 하지 마시고 또 여기서 주가 내려갔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더 비중 늘리지 마시고 이 비중 이제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본전 구간에서 비중만 리밸런싱 하시면서 수익 전환까지 가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삼성 SDI까지 또 저희가 디테일하게 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전화 들리시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자, 종목 상담 저희가 이제 해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함께 말씀해 주시죠.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예, 네. 50%고, 50% 삼성전자 비중이고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나요? 67,700원요. 67,700원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50%. 자, 비중 50%시면은 정말 삼성전자 많이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국민 주식인데 67,700원에 매수하셨으면 그래도 지금 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삼성전자는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세요? 지금 더 만날 올라갔다 또 오늘 또 내려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것인지 얼마까지 갈 것인지 싶어서 내려갈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너무나도 많은 주식입니다. 일단은 67,700원 50% 비중. 저평단도 왠지 많은 분들이 저렇게 또 갖고 계시지 않을까 요새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영우 대표님, 삼성전자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시청자님께서 최근에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안 됐어요. 굉장히 그 적절한 단가에서 상승 추세를 탈 때 좀 이렇게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좋은 타점이었던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그동안 HBM3 12단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워낙에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의 HBM3 12단을 납품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이제 SK하이닉스가 가져갔던 매출이 한 40조 정도가 되거든요. 2023년에는 매출이 한 40조 정도 났는데 올해는 거의 80조 가량이 거의 매출의 장력 거의 30조에서 40조 정도가 HBM3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앞으로 받게 되는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에 대한 모멘텀 이건 정말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는 HBM3 12단 뿐만이 아니라 HBM4에 대해서도 지금 고객사들한테 샘플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그 하방에 대한 어떤 그 경직성은 확보가 됐고 하방에 대한 확률보다는 상승이 열려있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선물 시장에서 그 선물 플레이를 라는 것을 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 선물 시장에서 지수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그 외국인이 쥐고 가지고 노는 그런 주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온 이 상승에 대한 이유가 어쨌거나 HBM에 대한 명확한 투자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흔들릴 만한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도 갭 상승으로 7만 원대까지 돌파를 했다가 다시 종가 부근은 69,500원 이렇게 좀 외국인 주도하에 좀 깎이면서 이렇게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어떻게 본다면 시청자님의 그 매수 단가인 67,500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뚝심을 가지고, 왜냐면 비중 50%를 투자하실 정도였으면 이건 단기 전략으로서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그 후년까지도 어떤 디램 시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인공지능향 수요는 어쨌거나 견조하기 때문에 이 HBM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가지고 장기 전략을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타이밍 좋게 매수는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좀 수익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새삼,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리 종목 상담은 삼성전자 네네. 되게 오랜만에 하나? 저는 되게 거의 처음급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삼성전자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신선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문자 들어와 있네요. 곽유정 대표님, 네이버입니다. 056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메시지도 있어가지고 들어주세요. 네이버 22만 7천원 20% 비중입니다. 자, 올 4월에 Y바이오로직스 곽유정 대표님에게 상담받고 익절했던 사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네이버 상담드려요. 감사의 말씀 드리며 네이버도 부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네, 네이버도 익절하게 해주세요. 라고 네. 올려주셨네요. 근데 네이버 어차피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듣고 싶은 아마 답은 네이버 여기서 이제 수익 전환까지 얼마나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주가 상승세 한번 강하게 나타나주고 나서 지금 한 2개월 정도 조정 이후에 반등으로 지금 추세가 조금씩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 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분이 주식 좀 하시는 분 같긴 하거든요. 그러시니까 제가 이게 조금 도움만 좀 드렸을 뿐인데 익절까지 가져가시는 건 사실 우리 시청자분의 또 역량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타이밍은 나쁘지 않게 일단은 매수는 하신 것 같고요. 네이버가 사실 긍정적인 부분들이 지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일단 보통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수혜주에 해당하는 종목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가 단순히 지금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보기보다는 또 매출액은 또 2022년 언택트 기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또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2022년도 1조 3천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지금 예상 컨센서스 보니까 2조 2천억대로 지금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지금 매출액, 역대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 밸류가 좀 낮게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가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슈가 지금 AI 관련해서 이야기가 또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 자체가 또 가지고 있는 생성형 AI가 있잖아요. 하이퍼클로바 X. 이런 부분들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 또 강점이 뭐냐면 커머스 쪽에서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온라인 그런 커머스 시장을 봤을 때 쿠팡이랑 지금 네이버 쇼핑이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실적으로 지금 반영이 잘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네이버의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네이버 페이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법제화된다 했을 때 이 네이버 페이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같이 연동해서 또 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멘텀을 보자면 네이버 지금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레벨업 구간들만 잘 잡아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3만 원 구간대 대비해서 이제 25만 원, 그다음에 25만 원 대비해서 또 2만 원 레벨업, 그래서 27만 원 이런 식으로 2만 원 단위로 목표가 이제 상향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가 회복 구간 일단 27만 원 구간대까지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25만 원 구간대
가게 됐을 때 27만 원 가는지 한번 흐름 보시고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만약에 하단 대응을 하면서 가고 싶어요 하신다면은 21만 5천에서 21만 원 구간대 이탈한다 했을 때는 비중 축소했다가 또 다시 더 밀리면 그때 다시 비중을 좀 실어서 대응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까지 참고하셔서 전략 잘 세워나가시고 수익 전환까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Y바이오로직스에 이어서 네이버도 수익률 극대화해서 또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0566님의 사연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담 이어가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SH 에너지 화학이요. SH 에너지 화학.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1,600원이고 비중은 한 10%요. 1,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네네. 일단은 말씀해 주시죠. 이거 지금 판지가 꽤 오래됐는데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입증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지금 그냥 기다려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뭘 기다려야 되지도 모를 정도로 모르겠어요. 전혀. 아마 이제 갖고 계신 지는 2022년부터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이제 3년 정도를 들고 계신 건데 가격이 이제 많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 봤을 때는 교체 매매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이슈를 또 기다려보는 또 시간을 그만큼 투자해야 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권영우 대표 연결해서 상담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어떤 전략이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과거에 SH 에너지 화학을 매매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가가 한창 뛰었을 때 그러니까요.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던 초기 시절에 유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그 시기쯤에 매매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단기로 접근했다가 의도치 않게 계속 조정이 나오니까 좀 더 지켜볼까 하다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본업은 그 합성수지랑 플라스틱 물질을 제조하고 가공 판매하는 기업인데 원래는 매출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석유화학 업종은 중국 경기를 따라가고 중국의 어떤 그 화학 업종에 대한 그 업황을 너무 비슷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SH 에너지화학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화학 종목들이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모멘텀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유가가 지금 60불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도 유가를 좀 증산한다라고 하면서 유가에 대한 방향성도 지금 상승이 아니라 좀 하락을 좀 유도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SH 에너지화학을 이제 시청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뚜렷하게 저항을 여러 번 받고 이제 이 추세를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계속 낮추고 저점도 계속 떨어지는 어떤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비중이 10% 정도라는 거. 그럼 나머지 90%의 어떤 그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충분히 우리가 이 SH 에너지 화학으로 좀 패배를 봤던 그거를 좀 회복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시청자님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주가가 오르려면 업황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업황도 좋지 않고 또 유가가 올라줘야 좀 테마성으로라도 급등이 나오는데 유가도 지금 좋지도 않고 전쟁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되지만 또 전쟁의 공포에 대한 어떤 그런 민감도, 감수성도 지금 둔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SH 에너지 화학을 조금씩이라도 지금 뭐 다 하시진 못하시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분할 매도로 좀 접근을 하시면서 아예 그냥 홀라당 다 파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SH 에너지 화학 저희가 일단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 들으신 전략 통해서 한번 매매 잘 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저희 방송 언제든지 또 찾아와 주셔가지고요.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SH에너지화학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이수페타시스요. 이수페타시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만 원에 20%. 6만 원에 20%. 일단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8월 중순 그때 쭉 빠졌을 때 너무 예. 샀는데 쭉 또 올라갔다가 지금 막 조정을 받는지 자꾸 지금 빠져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 조금 심심했죠. 이수페타시스가. 네, 그래서 이걸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갖고 가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 너무 잘하셨고 수익을 보고 계셔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여기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오늘 좀 급등락이 또 유난히 좀 컸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정 대표님 어떠세요? 이수페타시스 더 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PCB 관련주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확실히 지금 대장주격 역할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제 이수페타시스랑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최근에 이오테크닉스나 TLB 이런 종목들 들어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PCB 쪽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사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PCB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신고가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점에 대한 또 부담도 있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신고가 종목들 매매함에 있어서도 추세 매매 관점에서 기술적 대응을 좀 테크니컬하게 잘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중도 2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면은 비중을 반 정도 덜어냈다가 오늘 제가 제시하는 종목으로 좀 분산을 해서 가져가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뭔지 한번 끝까지 오늘 방송 일단 시청해 주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좀 불안하잖아요. 약수익권이시긴 한데 그래서 단기 대응한다 했을 때는 58,000원 이탈 여부 그냥 단기적으로 보세요. 그래서 58,000원 이탈한다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중 반 덜어내서 그 비중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으로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비중 덜어낸다 하시더라도 다시 눌렸다가 반등 줄 때 그때 다시 이제 원래 비중으로 돌이키면 되니까 사실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비중 많이 안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5%에서 10% 정도 적정 비중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가권에 있다 보니까 비중은 20%는 옳지 않다. 한 5%대로 좀 줄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수익은 어떻게 하냐? 잠시 한 5분 뒤인가요? 곽유정 대표의 탑픽 종목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 나오거든요. 거기도 한번 여러분 투자 아이디어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상담 문자입니다. 861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HJ중공업이고요. 자, 22,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43%의 비중. 이야, 대단하시네요. HJ중공업을 22,000원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진짜 대단하다. 정말 용기가 대단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권영우 대표님도 마침 또 조선에 대해서 얘기 좀 많이 해주시잖아요. 조선 좋죠. 지금 조선만큼 지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HJ중공업은 이제 빅 3사보다는 시총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플러스가 돼서 유통주도 지금 더 훨씬 더 적고 또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주식인데 지금 조선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고가 매매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신고가 매매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는 어떤 가격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평선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고가를 갔을 때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3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 11선 내지 21선 부근을 깨뜨리는 거래 터지는 음봉이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2,000원대 진입을 하셨는데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추가로 계속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비슷한 거래 대금이 출회가 되면서 11선 내지 21선 깨는 이런 어떤 음봉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때가 매도 시그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의 흔들림과 변동성이 있어도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을 구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J중공업 또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상담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LG전자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14만 9,500원
20%가 넘어요. 14만 네. 9,500원인데 저희가 뭐 방송상으로는 한 20%로 책정을 해놓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담 도와드려 볼게요. 자, 네네. LG전자 네. 14만 9,000원부터 지금 7만 5,100원이니까 거의 반 가격까지 이렇게 좀 떨어졌습니다.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LG전자. 아우,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좀 오를 만한 뉴스거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붙어요, 밸류가. 이 네네. 부분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자, 어떻게 곽유정 대표는 또 볼지 제가 연결을 해서 상담을 네.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곽유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마침 오늘 IFA 2025도 있었는데 네. 안 올라요. 우리 시청자분 LG전자 이거 보유하시느라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2020년도 이때 매매하셨나요? 네네네네. 맞아요. 이 LG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 시대 때 그때는 전자기기 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19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언택트 지나가고 나서 지금 거의 한 4년 정도 주가가 내리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LG전자가 일단 스마트폰 사업 접었잖아요. 그리고 네네. TV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실적이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네네. 지금 LG전자가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뭘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전장용,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지금 최근에 전장 사업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LG전자가. 그리고 LG전자에서 지금 또 로봇, 휴머노이드 이쪽에 계속 미래 신사업에 대해서 계속 투자가 또 많이 단행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돈은 또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주된 지금 사업부가 좀 부재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좀 급감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는 반도체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는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와 이제 비교했을 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암담하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도 20%에서 2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리는 것도 저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차피 바닥을 지금 또 다져가고 있는 단계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동성 자금 좀 일부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니까 시장이 이제 3,300포인트 돌파한다 했을 때는 수급 모멘텀으로 LG전자도 저가 매수세는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매수가까지만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고 하반기 시장이 이제 3,300포인트 돌파해주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한 3,6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면 LG전자 10만 원까지의 회복세는 일단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대까지 다시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종목 상담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LG전자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